팔계는 음양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팔계는 음양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영 문헌에서는 팔계는 음양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역 문헌의 표를 보시면 주역 8개에 대해서 이 8개를 가족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금계, 하늘을 상징하는 금계는 아버지에 해당하고, 연못을 상징하는 태계는 소녀에 해당하고, 리계는 중녀, 진계는 장남, 송계는 장녀, 강계는 중남, 산을 상징하는 강계는 소남, 땅을 상징하는 공계는 어머니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음양편에서 여자가 음이라면 남자는 양, 남자가 양이라면 여자는 이렇게 음양으로 구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족에서 아버지가 남자이면서 양입니다. 여자가 붙은 것은 전부 다 음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에서는 팔계를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금계는 양이죠. 태계는, 연못을 상징하는 태계는 음입니다. 리계도 음이고, 진계는 양, 송계는 강계는 강계는 이제 양이죠. 강계는 또 양이고, 땅을 상징하는 공계는 음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주역에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팔계 같은 경우에는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에서는 구분을 못했었죠. 그렇지만 팔계는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팔계의 그 괴를 자세히 보시면 이런 어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팔계 중에서 양요 2개와 음요 1개로 이루어진 게, 여기 보면 이 개들이죠. 태계에서 시작해서 태계, 리계, 그 다음에 송계 같은 경우에는 양요 2개에 음요 하나, 양요 2개에 음요 하나죠. 양요의 숫자가 음요보다 더 많아. 전체적으로 보면 양이 남아도는 괴인이 숫자가 많으니까 양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양이 많으니까 진짜 양으로 분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진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역에서는 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희소성 우선의 법칙이 나옵니다. 숫자보다는 희소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역에서는 이제 숫자보다는 희소성을 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이제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제가 산천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혼성 아이돌 그림인데 남자가 3명, 여자 멤버가 1명 있습니다. 자, 누가 더 돋보입니까? 산천의 눈에는 여자 멤버가 눈에 탁 들어옵니다. 이 산천이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숫자는 남자 멤버들이 많은데 여성 멤버가 눈에 탁 들어옵니다. 여기 바로 이제 희소성 우선의 법칙입니다. 여성의 숫자보다는 희소한 남성과 여성에서 3대1이지 않습니까? 3대1이지만 이제 여성이 먼저 눈에 탁 들어옵니다. 그걸 이제 요약하면, 만약 희소성 우선의 법칙이 이제 작용했다면, 지금 희소성 우선의 법칙이 작용했기 때문에 여성 멤버가 탁 들어온 겁니다. 희소성을 가지는 멤버의 특성이 집단의 특성을 대표하고, 희소성을 가지는 그 구성원이 집단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희소성 우선의 법칙입니다. 숫자보다는 희소성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법칙이 바로 희소성 우선의 법칙입니다. 이 희소성 우선의 법칙이 주역 8개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적용이 되면 금계는 양요가 3개니까 당연히 양이고, 태계는
음요 하나에 양요 두 개니까 희소성을 가지는 것은 음입니다. 그러니까 리게는 양요 두 개에 음요 하나니까 희소성을 가진 것은 가운데의 음이죠. 그래서 음입니다. 중력. 징계는 음요 두 개에 양요 하나가 있으니까 희소성을 가진 것은 맨 아래의 양요입니다. 그래서 양입니다. 그리고 송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양이 두 개에 음이 하나니까 희소성을 가지는 것은 음입니다. 그래서 음입니다. 감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양요가 음요가 두 개고 양요가 하나니까 희소성을 가지는 것은 양입니다. 그래서 양입니다. 관계 같은 경우도 산을산자는 관계도 음이 두 개, 양요 하나였으니까 양이 희소성을 가지니까 전체적인 것은 이제 양입니다. 양으로 분류가 됩니다. 공기는 음이 세 개니까 당연히 이제 음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희소성 우선의 법칙을 적용해서 주요 문헌에서는 8개를 음양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산천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문헌에서 이미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설명을 말고 좀 더 수준 높은 이제 설명을 이제 원하신다면 이제 산천인이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태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희소성 우선의 법칙이 이제 작용하게 됩니다. 음요가 이제 작용하게 되는데 태라는 것 자체가 연못입니다. 연못이라는 것이 보면 맨 위에는 정적이고 아래는 이제 막 요 두 개는 아래에서는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마그마 같은 이제 그런 용암이 이제 막 밑에는 용암이 막 그런 이제 용암 호수 같은 것인데 그 표면은 정적이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택입니다. 그 택에서 돋보이는 것은 부글부글 들끓는 속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이 돋보입니다. 표면의 유순한 표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음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시간 관계상 많이 다는 못하고 이제 몇 가만 해보겠습니다. 리게를 해봅시다. 리게는 불인데 이거는 이제 촛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촛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불이 있으면 이 가운데 음은 이제 불의 심지에 해당합니다. 불은 활발하게 이렇게 심지에 붙어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돋보이는 것은 불의 심지가, 그게 불 속에 까맣게 있는 그 심지가 돋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불 같은 경우에는 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관계에 대해서 봅시다. 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산인데 그냥 산이 아니고 화산입니다. 위에 불꽃이 막 용암이 막 분출되는 화산입니다. 화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맨 윗부분이 이제 막 돋보이죠. 위에서 화산이 막 분출되면.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양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좀 수준 높게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희소성 우선의 법칙이 이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산천인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희소성 우선의 법칙은 8개에만 적용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주요 64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8개는 지금 당연히 주요 원원에서 희소성 우선의 법칙이 적용을 해서 음량을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64개도 64개의 그 주역이 있는데 이것을 음량으로 이렇게 이제 음량으로 이제 희소성 우선의 법칙에 의하면 이제 음량으로 분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괴의 주인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희소성 가지는 그 주인공을 찾아낼 수 있는데 주역 64개에도 희소성 우선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주역 64개의 희소성을 가지는 그 주인공을 찾아낼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제가 질문을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든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제
제 자랑이지만 64기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쭉 어떤 책을 찾아봐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천이 이번 2020년도에 희소성 우선의 법칙이 주역 64기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산천인이 주역 열쇠 책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도 하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산천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겠죠.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 이제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걸 요약을 하면 8개는 희소성 우선의 법칙을 적용하여 음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음양으로 구분할 수 있죠. 희소성 우선의 법칙은 희소성을 가지는 멤버의 특성이 집단의 특성을 대표하고 희소성을 가지는 그 구성원이 집단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렇죠. 희소성 우선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제 희소성을 가지는 그 주인공을 찾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주역 64개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인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다음 강의는 이제 주역 열쇠에서 희소성 우선의 법칙, 희소성 우선의 법칙이 이제 64개에도 적용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역 열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